세 번째 시간 한번 가보죠. 거기 154페이지 등기의 효력, 그죠? 작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등기의 효력 한번 가보죠. 작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조금 출제가 되기 그렇긴 한데, 하여튼 중요한 거야. 그죠? 근데 요것보다는 요 다음 차프터에 있는 유효 요건 그래요. 그죠? 유효 요건. 그것도 한번 문제 풀어봤지? 그쵸? 우리가 이런 거, 동일성의 법리 얘기했지? 있어. 그런 게 있어. 있어. 됐습니다. 등기의 효력. 여러분들 메일 정리 노트 나갔는데 거기 다 있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등기의 효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순, 그 다음에 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이, 뭐야. 점이 빠졌네. 그죠? 점, 추, 점, 공,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이건 권리 변동적 효력, 그래. 뭐라고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몇몇 가지 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등기에는 순위를 확정시켜주는 효력이 있다 그래요. 순위 확정적 효력도 있으며, 등기에는 추정력, 그래. 뭐라고요? 추정력이 있다라고. 이거는 학설과 판례, 그래. 뭐라고요?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는 개념이야. 명문의 규정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에는, 점유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점유적 효력, 그래. 뭐라고요?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러고, 등기에는 무의 등기일지라도 그 등기가 지워지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후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후등기를 밀어내는 효력 정도는 있다라고 해서 후등기 저지하고 했다고 해요. 자,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야.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준다, 해주지 않다? 해주지 않아요. 아까 두 번째 시간에 특징에서 얘기를 했지. 그죠? 특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정도의 효력이 있어요. 그죠? 효력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효력은 권리 변동적 효력이야. 권리 변동적 효력은 무조건 우리 민법 몇 조? 186조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죠?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만나서 사업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걸 갖고 얘기를 해보자. 양 당사자의 행태를 분석을 해봅니다. 갑하고 을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무슨 행위? 채권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행위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채권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를 남기게 되지?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식이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하는 수 없이 이 채권행위 기초에서 뭡니까? 물권행위를 하게 돼요. 물권행위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 합의에 이르게 되는 걸 보고 물권 행위를 했다 그래요. 그죠? 됐어요? 물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다? 남기지 않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식이는 저당권이라는 물권,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은 정말 화딱지 나서 뭡니까? 등기를 하게 돼요. 등기를 하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 민법 186조에서 을식이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보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합의를 한 내용이라 그래요. 그죠?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법률행위라는 놈하고 등기라는 놈하고 결합을 해서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시켜주는 효력을 등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등기에는 권리를 변화시켜주는 힘, 그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법률 행위라는 놈하고 등기라는 놈하고 결합을 해서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시켜주는, 변동시켜주는 효력을 등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고 등기에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죠?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효력이 되겠지. 네, 그래요.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등기법 6조 1항 그래. 뭐라고요? 6조 2항에서는 등기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죠?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야. 절차의 흐름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얘기야. 뭐냐면 당사자의 뭐에 신청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테고 당사자가 신청을 했다라면 담당 등기관은 반드시 접수를 해줘야 되고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어떻게 돼요? 심사를 해야 돼. 그죠?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갖고 심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납니다. 적법한 등기 신청이라면 등기를 어떻게 해줘? 실행을 해주면 끝나고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면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를 실행했다라는 것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고 각 등기관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 그래요. 뭐라고요? 식별부라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해주는 과정을 등기를 실행해줬다 그래요. 그죠? 식별부를 기록했다라면 그 등기 절차는 드디어 어떻게 돼요? 완료가 된다는 얘기야. 옛날 등기법에는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장하기 나름이야.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주장하기 나름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법원 판례 그래. 뭐라고요? 대법원 판례는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었을 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판례로서 땜빵 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6년 전에 우리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어요. 전면적으로 개정했을 때는 차제에는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자 어느 때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특히나 이건 전산등기 체제에 그래요. 뭐라고요? 전산등기 체제에서는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더욱더 필요해서 두게 되었다는 얘기야. 됐어요?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근데 뭐 이거 다 때려치고 이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이 명문의 규정은 거의 우리 출제자가 매년 물어보니까 그냥 다그리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다그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야. 다그리 어디서 들어봤지? 옛날에 제가 좀 놀았을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요. 자, 됐어요. 그래서 권리 변동적 효력은 딱 요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스캔하고 들어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몇몇 가지 등기는 대항적 효력이 있대. 모든 등기가 대항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야. 몇몇 가지 등기는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를 나열해보라면 임차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신탁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신탁 등기.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 그 다음에 각종 제한 물건에 있어서 약정사항이야. 어떤 약정사항입니까? 그러면 치료에 관한 약정, 치료 지급식에 관한 약정, 존속식에 관한 약정이야. 다 여기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간의 약정만 하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약정을 하고 해당 등기 등을 하게 되면 이 등기를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 막강한 힘을 갖고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 신탁 등기, 환매 특약 등기, 각종 제한 물건에 있어서 약정사항, 그죠? 이런 것들은 등기가 되면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등기, 그죠? 네 가지 등기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임신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 새끼 좀 튼튼하게 낳아달라고 해서 뭘 줘주신다? 한약을 줘주십니다. 그죠? 뭘 줘주신다고요? 시어머니가 환약을 줘주십니다. 튼튼한 놈 낳아달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 엄마들은 절대로 까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 됐어요. 그 다음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 뭐라고요? 순위 확정적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은 우리 책을 한번 가보죠. 154페이지 거기 3번 있지? 의 가봅니다. 1번 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라면 등기한 뭐에 따른다? 순서에 따르는데 그 등기한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거기 개별 등기의 순위 이렇게 돼 있지? 뭐라고 막 써 있는데 여기서는 동순별접, 그래 뭐라고요? 동순별접 잘 기억을 해두자. 동순별접 잘 기억을 해두자. 그러니까 두 놈의 등기가 같은 구에 떨어졌다는 얘기야. 두 놈의 등기가 같은 구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무슨 번호에 따른다? 순위 번호, 그래 뭐라고요? 순위 번호에 따르고 한 놈의 등기는 같고 한 놈의 등기는 을구에 떨어졌다는 얘기야. 두 놈의 등기가 별구에 떨어졌다는 얘기야. 별구에 떨어졌을 때는 순위 번호에 따를 수는 없고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래 뭐라고요? 접수 번호에 따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얘기를 했지만 30회 30일에 연속으로 물어봤던 지문이야. 그죠? 연속으로 물어봤던 지문입니다.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제가 일순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이게 을구라고 쳐봐. 그죠?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순위번호 2번, 저당권 이렇게 1, 2번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이거 독립한 등기야. 그죠? 독립된 등기란 말이야. 이것도 독립된 등기야. 독립된 두 놈의 등기가 같은 구에 떨어졌어. 그죠? 같은 구에 떨어졌을 때는 무슨 번호에 따르게 된다? 순위 번호, 그래 뭐라고요? 순위 번호에 따르게 된다는 얘기야. 1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보다 아무래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겠지. 그죠? 무슨 번호에 따른다? 순위 번호에 따르게 돼요. 근데 한 놈의 등기는 이렇게 을구에 떨어졌는데 또 한 놈의 등기는 어디에 떨어졌어?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갑구에 떨어졌다는 얘기야. 여기 순위번호 1번 소유권 이전,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어. 그래서 한 놈은 갑구, 한 놈은 을구에 떨어졌어. 그죠? 이럴 때는 순위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잖아. 이럴 때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래요 그죠? 여기를 보면 제 100호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봤더니 제 101호 이렇게 돼 있다면 아무래도 이 등기가 이 등기보다 빨리 신청해서 경료된 등기야. 그죠? 그래요. 그럴 땐 무슨 번호에 따르게 된다? 접수 번호에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야. 순위 번호하고 접수 번호를 휙가닥 바꾸면 걸려들어요. 그죠? 그렇지? 그렇게 30회, 31회 때 사기를 쳤어. 그죠? 사기를 쳤으니까 동순별접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딴 건 몰라도 좋지만 거기 동그라미 1번 동순별접 거기 반드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봅니다. 양가로 2번 개별 등기의 순위 찾았지? 동그라미 1번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즉 동구에서 한 등기는 뭐에 따른다? 순위 번호에 따르고 별구에서 한 등기는 무슨 번호에 따른다? 접수 번호에 따르게 된다라고 우리 등기법 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2번 갑니다. 부기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부기등기 순위는 즉 새끼 등기의 순위는 주인 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대. 그러나 새끼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한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전후 그래요. 뭐라고요? 전후에 따르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번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그래. 이걸 보고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는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5번 중요하죠. 대지권에 대한 등기에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 예. 그러니까 짧게 말해서 대지권 등기야. 그죠?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에 잘라. 그 등기는 어디에 떨어지냐면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도록 돼 있어요. 무슨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도록 돼 있어.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구 상란에 떠진 등기. 그죠? 잘라. 이놈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도록 돼 있어. 앞에 거는 건물 등기부, 뒤에 거는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도록 돼 있어. 따라서 이 양등기의 우선순위는 순위 번호에 의할 수는 없고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의할 수밖에 없어. 그죠? 즉 신청 순서에 따라서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뭔 얘기하는지 알지? 예, 이게 다시 한번 한 놈은 어디에 떨어서? 건물 등기부에. 그죠? 또 한 놈은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저 순위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고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쵸? 이것도 자주 사기를 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접수 번호에 따르게 되는데 슬그머니 순위 번호에 따른다 라고 하면 95%가 걸려들어요. 그죠? 95%가 걸려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출제자는 90%는 떨어뜨려야 돼. 그죠? 낭떨어지다 확 밀어버려야 돼요. 그죠? 하여튼 10%만 합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리지.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립니다.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어서 155페이지 추정력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되고 추정력 수업부터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추정력 수업부터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됐습니다. 됐고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좀 바빠갖고 일찍 올라가는 바람에 문제를 안 풀었어요. 저번 주에 풀어봤던 것을 한번 가보죠. 저번 주에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봅니다. 5번 안 했네. 27회 때 출제가 됐던 등기 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시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 4번 문제도 아마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야. 뭐 한 놈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놈 저놈 문놈 잡놈 다 물어봐요. 그죠? 이렇게 복합적인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 게 경향이야. 요즘 시험의 경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5번도 다시 한번 갑니다. 등기 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시오. 기억번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네. 그죠? 맞는 질문이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억 질문은 야, 너 전자신청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일단 당사자 그래. 뭐라고요? 당사자야. 그죠? 당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모두가 전자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초로 등기 신청하러 가기 전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 그래요. 뭐라고요?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서 사용자 등록이 선행이 돼 있는 자만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했어. 그죠?
이런 자만이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한 누구만이 자연인 그래요. 뭐라고요? 사용자 등록을 한 이런 자연인만이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내가 왜 자연인이라고 써놨냐면 잘 들어봐. 우리 전자 신청 초기야.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그죠? 6, 7년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내국인만 전자 신청이 가능했고, 외국인은 전자 신청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데이터베이스가 확정이 되겠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죠? 외국인도 전자 신청이 다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여기 자연이라고 써놨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을 했다라면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사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업등기법 그래요. 뭐라고요?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전자증명서 그래요. 뭐라고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대. 그죠? 자세한 거는 알 필요 없어. 그죠? 다시 한번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 그래요. 뭐라고요? 법인이라고 있어. 그죠? 법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 처리를 해줘요. 그죠? 의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인도 사용자 등록을 한 것이나 매한 가지란 말이야. 그죠? 매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당사자로서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죠? 전자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법인의 반대말 그래요. 뭐라고요? 법인의 반대말은 뭐야? 비법이냐? 뭐라고요? 비법이냐? 그러니까 비법인이 뭡니까? 그러면 종중, 문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종중이나 문중. 교회, 동창회, 정당도 비법인에 해당돼요. 그러면 비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얘는 할 수 없대. 그죠? 비법인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걸 제일 먼저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당사자가 너무 바빠. 대리 신청 그래. 뭐라고요?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대리 신청할 수 있냐면 자격자 대리인 그래요. 뭐라고요? 자격자 대리인이 가능한데 얘도 전자 신청을 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해놔야 돼요. 뭐라고요?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 그래요. 뭐라고요? 자격자 대리인이 대리 신청 대리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는데 자격자 대리는 누굴 말하는 거야?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얘기를 하는데 얘도 전자 신청을 하려면 어쨌거나 뭘 해야 돼? 사용자 등록부터 해놔야 돼.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자격자 대리인의 반대말이 뭐야? 일반인이야. 뭐라고요? 일반인이라는 얘기야. 일반인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기억 번지는 맞는데 혹시 이거는 전자 신청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니은번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맞는 질문이야. 그래서 니은번 질문은 이건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야, 너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뜬금없이. 뭐 한 놈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놈저놈 다 물어보는 거야. 그죠? 거기 각하 결정 밑줄 쳐봐요. 뭐라고요? 각하 결정. 밑줄 칩니다. 지금 이제 이의 신청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의 신청을 얘기를 하는데 각하 결정 이거를 보고 소극적 처분 그래. 뭐라고요? 소극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처분이 뭡니까? 했더니 어떤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한이 각하 처분 그래. 뭐라고요? 각하 처분을 내렸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소극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그죠? 등기한 날이 다시 한 번만 판단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됐어? 이해됐어? 그래요. 다시 한번 소극적 처분, 즉 각하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 번만 판단 좀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소극적 부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극적 부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구만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다? 당사자. 그래. 뭐라고요? 당사자만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당사자니까 이건 뭐가 돼? 마이너스 플러스야.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야.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만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제3자. 그래. 뭐라고요? 제3자는 꼽사리 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꼽사리 낄 수 없어요. 그죠? 그래. 그러면 소극의 반대말은 뭐야? 적극일 거란 말이야. 어떤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한이 적극적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야. 적극적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는 등기한이 판단해서 적법한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를 실행을 해준 걸 말해. 그죠? 이걸 등기한의 입장에선 무슨 처분을 하였다 그래? 실행 처분을 하였다 그랬지. 그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적극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에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인 등은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적극적 부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죠? 제3자. 그래요. 뭐라고요? 제3자도 꼽사리 낄 수 있다는 얘기야.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이의신청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요런 정도를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출제자는 1번에서는 전자신청을 물어보는데, 2번에서는 야, 너 이의신청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뜬금없이 이놈 저놈 문놈 잔놈을 다 물어봐요. 이런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는 게 요즘 문제의 스타일이야. 그죠? 하여튼 니은번도 맞네. 그 다음에 디귿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맞네요. 그죠? 맞아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가 안 나도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각하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그래서 그 디귿번. 그래. 뭐라고요? 디귿번은 우리 등기법 29조 2호. 그래. 그죠? 2호 각하사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공동상속인 전원. 그래. 뭐라고요?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우리 민법 규정 중에서 공유자 전원, 그죠? 공유자 전원을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 신청은 가능한데, 자신의 지분. 그래요. 뭐라고요?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거는 허용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되지 않습니다. 디귿번도 맞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리을번,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네. 정답은 몇 번? 5번이야. 그죠? 이게 시간 끌기용 문제야. 그죠? 시간 끌기용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걸리게 되면 등기법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딱 출제가 되면 맨 나중에 풀어. 그죠? 딴 거 다 풀고 시계 딱 봐서 5분 남았다 그러면 그놈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잘 모르는데 이런 문제에 딱 걸리면은
시간 여러분들이 낭비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맨 마지막에 풀어요. 그러니까 등기 사무의 위임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사무의 위임권자야. 뭐라고요? 등기 사무의 위임권자는 누구다? 등기 사무의 위임권자는 누구야? 대법원장이야. 뭐라고요? 대법원장이 위임권자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무슨 산맥 있지? 태백산맥 그래. 뭐라고요? 태백산맥이 있어요. 그죠? 태백산맥이 있으면 이쪽에는 영서 그렇죠? 이쪽을 영서지방이라고 그러고 태백산맥을 넘어가면 영동지방 그래요. 그죠? 그러면 영서지방에 뭐가 있냐면 원주 그래. 뭐라고요? 원주가 있고 여기 대관령을 딱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강릉 그래. 뭐라고요? 강릉이 있지. 외정시대 때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에 있냐면 원주에 있었어요. 원주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등기소 그래. 뭐라고요? 등기소도 원주에 있었어요. 그죠? 원주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강릉 놈들은 등기하려면 전부 다 대관령을 넘어서 원주에 와서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특히 겨울에는 대관령을 넘다가 다 떨어져 뒤져요. 그죠? 뒤져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강릉 놈들은 원주로 넘어오지 말고 강릉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릉 놈들은 강릉에서 등기를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이런 걸 보고 등기 사무의 위임을 준다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사무의 위임을 주는데 그 위임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이야. 그죠? 등기 사무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야.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나 뭐 이렇게 대관령 넘어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이제 그리고 떨어져 죽었지. 지금은 차로 밟으면 10분 만에 돌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여기 안 놀러 가봤어? 좀 놀러 좀 다녀요. 다녀요. 그래요. 이 강릉에서 원주 쪽으로 대관령 넘어오다 보면 뭐 유명한 데 많잖아. 평창. 그죠? 그 다음에 진부. 그죠? 진부 이런데 많잖아. 좀 놀러 다녀요. 그래요. 하여튼 등기 사무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야. 그죠? 대법원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교통 사정 때문에 뭐 이렇게 위임을 준다라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기 봅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 그래요. 뭐라고요? 신도시 개발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 동네의 등기 사무 업무가 폭증을 합니다. 그죠? 폭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 등기 사무를 다 처리하려면 쌍꺼풀이 터져요. 그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사무 일부를 다른 동네에 위임을 줍니다. 위임을 주죠. 하여튼 그 등기 사무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야. 그죠? 대법원장이야. 그 다음에 등기 사무의 정지 명령 그래. 뭐라고요? 등기 사무의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도 명령권자도 누가 된다? 대법원장이 됩니다. 등기 사무의 정지 명령권자도 누가 돼요?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죠? 대법원장이 돼요. 그러니까 등기 사무의 정지 명령이란 뭐냐면 여기 봐. 옛날에 여기가 어디냐면 파주 등기소야. 뭐라고요? 파주 등기소입니다. 파주 등기소가 있는데 이게 90년 초반인가, 그죠? 90년 초반인가 수해가 났어요. 그죠? 수해가 났습니다. 지금의 일산 신도시 있지? 일산 신도시하고 이게 일산 신도시 앞으로 쭉 이게 뭐가 흘러가고 있냐면 이렇게 한강이 흘러가고 있고 이제 북쪽에서 뭐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임진강 그래. 뭐라고요?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서 이 김포 반도에서 이제 두 개 딱 만나갖고 이제 서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죠? 서해 바다로 이렇게 인천, 그죠? 강화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쪽이 지금 일산 신도시야. 그죠? 일산 신도시고 요 위에 이제 파주가 있겠지. 그죠? 그런데 요때 수해가 나갖고 이게 물이 다 범람을 했어. 그죠? 범람을 해서 이 파주 등기소가 물에 다 찼어요. 이게 파주 등기소가 저지대에 있었단 말이야. 그죠? 저지대에 있어갖고 이게 물에 다 잠겼어요. 그 당시는 전부 다 수기식 장부란 말이야.
등기부가 전부 다 수기식 장부가 돼갖고 이게 등기부가 물에 다 젖어갖고 너덜너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등기관이 아침에 출근할 때 뭘 갖고 출근했냐면 자기 마누라가 쓰던 그 헤어 드라이기기 있지, 그죠? 그걸 갖고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하루 종일 웽 그러면서 그 등기부를 말렸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 업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럴 때 대법원장은 등기 사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등기 사무 정지 명령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이야, 그죠? 등기 사무 정지 명령권자는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은 5번인데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한 문제를 갖고 별별 걸 다 물어봐요. 전자신청을 알고 있느냐, 이의신청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위임권자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한 문제 갖고 별별 걸 다 물어봐요. 그죠? 다 물어봅니다. 그와 동일한 문제가 우리가 저번 주에 풀었던 4번 문제야. 그죠? 4번 문제. 거기 나와 있지? 4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 오늘 풀어볼 문제가 5번 문제 한번 보죠. 그죠? 5번 문제 한번 봅니다. 5번 문제.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면서 뭐 21회 때 출제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요. 1번.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된 경우 한 개의 건물로 취급을 하니까 한 개의 건물로서 보존 등기를 하고, 그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의 대장이 작성된 경우는 그 수만큼 부동산을 취급해주기 때문에 그 수만큼의 건물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1부동산 그래. 뭐라고요? 1부동산. 하나의 부동산 그래. 뭐라고요?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 기록 그래. 뭐라고요? 하나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가보자. 1필지의 토지의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야. 1등기 기록은 뭔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렇지. 딱 한 사람 저항 안에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을구 상란에 기재할 사항이 없을 때는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뭘 얘기를 하냐면 먼저, 그죠? 먼저 대장에 등록을 해놓고, 그죠? 대장에 등록을 해놓고 등록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선등록 뭡니까? 후등기 원칙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1번 지문은 대법원 판례에 있는 판시의 내용이야.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하고 동시에 선등록 후등기 원칙 그래요. 뭐라고요? 선등록 후등기 원칙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지문으로서 맞는 지문이야. 그죠? 맞는 지문이야.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봅니다. 2번.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해야 됩니다. 맞아, 틀려? 맞지? 이게 결국은 아까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했던 이 얘기야. 여기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는데 1필지 토지 요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 그랬어. 이게 불가능하다면 논리 필연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게 불가능하다면 저당권 설정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한 이유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지? 하려면 할 방법은 있긴 있어. 하려면 할 방법은 있긴 있는데 할 방법은 뭡니까? 했더니 먼저 자르라는 얘기야. 뭐라고요? 먼저 잘라서 독립한 필지 100에 몇 번지? 1번지를 만들어서
보존 등기를 하던, 이전 등기를 하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던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먼저 자른 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지. 됐지? 그런 취지하에서 2번 지문도 맞아요. 그죠? 2번 지문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안 보여. 지금 제가 뭐라고 따블따블 얘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거를 이해를 하고 눈으로 찾는 훈련을 해야 돼. 그죠? 1분 만에, 몇 분 만에? 1분 만에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2번 지문도 맞아요. 3번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제 4번 봅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우리 실명법에서 명의신 딱 약정하래 하지 말래? 하지 말라라고 규정돼 있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했단 말이야. 그죠? 명의신 딱 약정했단 말이야. 명의신 딱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 실명법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해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해도 없어. 그래서 4번 지문은 너 실명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죠? 실명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문제는 5번이야. 그죠? 합의등기 그래. 뭐라고요? 합의등기라고 있대. 합의등기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의자의 지분을 등기부상 표시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문제는 5번이야. 그래요. 합의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공동소유 그래요. 뭐라고요? 공동소유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공유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 가장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야.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법인의 재산 소유 형태인 총유 그래요. 뭐라고요? 총유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체의 재산 소유 형태인 합의라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공유 합의는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얘기를 하고, 이 중에서 합의야. 특히 이 5번 지문은 최근자까지 물어봐요. 30회, 31회 때까지 우리 출제자가 출제를 했던 지문이야. 그죠? 그래서 합의 그래요. 그죠? 합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돼. 여기 봐요. 일단 공유 지분 있는 거 알지? 공유 지분, 공유에 지분의 개념이 있어 없어? 있어. 그죠?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여기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게 갑의 단독 소유지가 아니고 갑을병의 공유 토지라 그랬잖아. 그치? 지분은 내부적으로 얼마씩? 3분의 1씩 균등하다라고 그랬지. 지분이 있어 없어? 있잖아. 공유지분 개념이 있어. 그죠? 총유에는 지분의 개념이 자체적으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꺼지고. 합의에는 지분의 개념이 있어 없어? 있어. 합의지분.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합의엔 지분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공유에는 지분 개념이 있으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아까 봤어. 그쵸? 공유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 압류, 가처분 다 가능해. 그죠? 또 공유지분 목적으로 뭐 가등기도 가능해요. 그죠?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여기는 아예 뭐 개념이 없으니까 뭐 처분하고 말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근데 합의에는 합의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건 약간의 제한이 따른다는 얘기야. 전 합의자 그래요. 알아요?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합의 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지분의 개념은 있는데 이 지분은 등기부상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야. 등기부상에 기록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 그죠? 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자, 여기 봐봐요. 여기 갑시기가 있어. 갑시기는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부동산 밖에 없어요. 그죠? 부동산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을시기가 있단 말이야. 을시기는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금전밖에 없어. 그죠? 그 다음에 병시기는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 그래서 갑시기는 뭘 출연을 하냐면 부동산을 출연을 하고, 그죠? 출연을 하고, 을시기는 금전을 출연을 합니다. 그죠?
금전을 출연을 하지. 그러니까 출연 그래. 뭐라고요? 출연. 이건 조금 생소한 단어야. 민법에선 출연 그런데 상법에선 출자 그럽니다. 뭐라고요? 출자 그래. 출자가 싹 와닿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는 부동산을 출자를 하고, 을시기는 금전을 출자를 하고, 병시기는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이 노무를 제공합니다. 노무도 나중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놈이 이런 것들을 출자를 해서 북경반점 그래. 뭐라고요? 북경반점을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약속을 하는데, 이런 걸 보고 이 세놈이 조합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요. 뭐라고요? 조합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요. 조합계약이 뭡니까? 그러면 동업계약이야. 뭐라고요? 동업계약이야. 그래서 북경반점을 차리자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죠? 됐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요 노무는 뭐냐면 짜장면 때리는 기술이야. 뭐라고요? 짜장면 때리는 기술, 수타 기술이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북경반점을 차렸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부동산 그래. 뭐라고요? 부동산도 어디로 빨려 들어가. 그 다음에 금전도 어디로 빨려 들어가고, 노무도 금전으로 환산돼서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데,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면 공동 목적하에 받쳐진 조합재산 그래. 뭐라고요? 조합재산을 빨려 들어갑니다. 그냥 됐어요? 빨려 들어가게 돼서 뒤죽박죽 다 뒤섞여요. 그죠? 뒤죽박죽 다 뒤섞입니다. 그래서 합의에는 지분의 개념은 있는데, 조합재산을 빨려 들어가서 뒤죽박죽 다 뒤섞였기 때문에 지분을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에는 합의 취지에 관한 사항은 기록이 되는데, 합의 지분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런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5번 질문은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야. 31회 때까지 물어봤던 질문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질문 다 맞아요. 그죠? 그렇다면 3번 질문이 틀렸다는 얘기야. 유중 그래. 뭐라고요? 유중. 풀어서 얘기를 하면 유언에 의한 증여 그래. 뭐라고요? 유언에 의한 증여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돼요.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겠지. 유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중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등기 없이도, 여기가 틀렸다는 얘기야.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뭐라고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특정 유중이 아니고 포괄 유중이야. 뭐라고요? 포괄 유중이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가서 봅니다. 유중 그래요. 그죠? 유언에 의한 증여지. 유중의 종류는 포괄 유중 그래요. 뭐라고요? 포괄 유중이라는 말하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특정 유중 그래요. 뭐라고요? 특정 유중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포괄 유중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들어봐. 그죠? 잘 들어봐. 나의 전 재산 그래. 뭐라고요?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노라가 뭐야? 포괄 유중이야. 그죠? 포괄 유중이야. 근데 특정 유중은 뭡니까? 했더니 나의 전 재산 중 특히 요놈만 그래. 뭐라고요? 요놈만 기부하겠노라가 뭐야? 특정 유중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하니까 요놈은 상속 그래. 뭐라고요? 상속하고 효력의 면에선 거의 엇비슷해. 그죠? 그렇지? 상속하고 효력의 면에선 거의 엇비슷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민법 187조로 가봐. 187조는 상, 공, 판, 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요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별도의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상속인 앞으로 이전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가 있어 없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특정 유종, 그죠? 특정 유종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해. 이거는 민법 몇 조가 187조가 적용이 되고, 이건 우리 민법 몇 조가 186조가 적용이 되는 거야.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아니야? 단독행위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행위지. 자, 봐봐. 아유, 진짜 막 울음이 나오려고 그러네. 봐봐. 의사표시의 개수 그래. 뭐라고요? 의사표시의 개수를 기준해서 법률행위를 분류를 하면 의사표시의 개수가 하나인 뭐가 있어? 단독행위. 들어봤지? 의사표시의 개수가 2개인 계약 그래. 그죠? 의사표시의 개수가 여러 개인 합동행위 그래. 뭐라고요? 합동행위.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지? 자, 제가 유중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했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따라서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란 말이야. 그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3번 지문 유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중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거를 1분 안에 찾아야 돼. 지금 제가 막 따따따 쫙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4번은 직권의한 등기인데 요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죠? 아마 시간 관계상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문제가 맞닥뜨려질 것 같은데 그때 풀어봐 주세요. 하여튼 요 안푼 문제는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몇 주차 문제 좀 꺼내주십시오. 그럼 꺼내주면 됩니다. 그죠? 됐어요. 오늘 3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그죠? 그래요.